이렇게 누설되는 거 하나도 없이 네, 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집 그랜드 체로키 WK2 2020년식 모델이에요. 지금 주행거리가 한 4만 킬로밖에 운행을 안 하셨는데 변속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지금 변속기를 지금 탈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속기를 탈거해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집 그랜드 체로키고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도 그렇고 디젤 모델도 그렇고 변속기는 다 같은 종류를 쓰고 있어요. ZF사의 8HP45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8HP45는 찝에서 나오는 차량들, 이 그랜드 체로키 그리고 찝 JL 랭글러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 요거는 3.6 가솔린 자연흡기 차량이고, 그리고 3.0 디젤 차량들은 8HP70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이제 8HP45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지 한번 미션 내려서 한번 더 볼 거고요. 이 8HP 계열들이 요즘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많이 입고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도 보면은 이 8HP 계열들은 메카트로닉으로 인해서 미션이 망가지는 케이스하고, 메카트로닉은 별개로 미션이 하드파츠가 뭐 오일이 샌다거나 기타 다른 관리가 안 된 문제로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처럼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안 돼, 얼마 안 됐는데 망가졌다라고 하면 10중 8구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메카트로닉하고 분명히 연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서 한번 더 정확히 좀 진단을 해 볼 거고요. 작업 난이도가 좀 상당히 센 차량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토크 컨버터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미미를 뜯어야 되고, 작업 난이도가 조금 센 차량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빨리 작업을 진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주분 말씀처럼 이제 주행 중에 엔진 경고등이 뜨고,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슬립 증상이 생긴다는 증상 때문에 지금 시운전을 나왔고요. 차량 상태가 지금 주행거리가 한 4만7천 밖에 운행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증기간은 당연히 지났고, 그래서 이제 변속기 수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의뢰를 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합니다. 하체 소음도 좀 많이 나네요, 차량이.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이 WK2를 타고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이 차량을 관심도 많고 또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하체가 좀 심각하네요. 뻑뻑 소리가 나네요. 네, 지금 현재 에러코드를 보면 지금 PCM 파워트레인 쪽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 TCM 미션 쪽에 에러코드가 하나 올라와요. 미션 쪽에 에러코드 올라오는 내용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어 변속, 기어 3단 변속 부정확한 비율, 이렇게 부정확한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슬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 코드가 올라오는 겁니다. 슬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크게 고민 없이 이런 에러 코드가 딱 검출이 됐다는 얘기는 미션이 망가졌다는 얘기로 저희는 판단을 해요. 들어가서 바로 변속기 탈거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 그랜드 체로키 ZF 8HP45 모델이에요. 지금 미션을 모두 다 분해했는데, 이 차량은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속기 진단기 상으로 3단하고 후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지금 변속기를 탈거를 해서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해서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 8HP 계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밸브 바디 쪽, 메카트로닉 쪽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클러치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캐리어 쪽에서 캐리어가 이제 그 안에 유성기어 윗단에 그 썬기어가 이제 스플라인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밑에 하단에 있는 D 클러치 쪽에 문제가 지금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D 클러치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같이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D 클러치예요. D 클러치인데, 이 D 클러치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보이는 요 라인이
유압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유압이 전달이 되면 이 밑에 있는 클러치가 올라오면서 이제 디스크가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는 건데, 한번 잠깐 테스트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우선은 공압을 이용을 해서 공압으로 에어를 넣어볼게요. 에어를 넣어보면 여기를 보시면 에어가 다 셉니다. 그리고 지금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제품인데, 요거 제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피스톤과 클러치가 작동을 하는 구조예요. 요거 이 미션 같은 경우에 이제 8HP 45, 일반적으로 BMW에는 8HP 뭐 40, 50, 70, 90 뭐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ZF사에서 BMW 계열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BMW에 납품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고요. ZF 미션이 BMW만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건 2020년식 모델인데도 ZF 8HP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이 ZF사가 크라이슬러나 뭐 다른 브랜드에 납품할 때는 품명 코드를 약간씩 다르게 합니다. ZF 이거 같은 ZF 8HP 45라는 그 코드명을 가지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8HP는 8단, 뒤에 숫자가 붙는 거는 허용 토크예요. 그래서 이 미션이 몇 토크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나왔고, 이제 다른 클러치들도 잠깐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E 클러치라고 합니다. 물론 요 안에 들어가는 디스크 팩은 전부 다 교환을 할 거예요. 자, 유압 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오링 정상적으로 좀 작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설되는 거 하나도 없이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극이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보시다시피 간극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많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이 디스크의 마찰 계수가 많이 소손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차량의 증상이 저렇게 발생이 됐는지 확인이 됐으니까 빨리 이제 조립을 해서 장착을 할 거고, 이 차량은 메카트로닉까지도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하는 이유는 기계적으로는 이제 디클러치가 문제가 생기는 건 확인을 했지만, 라이브 데이터상이라 저희가 진단을 할 때 메카트로닉도 같이 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메카트로닉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전압값이 일반적인 차량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메카트로닉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빨리 작업을 해서 이제 차량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지금 집 그랜드 체로키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우선은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서두에서 다 보신 것처럼 변속기 내부에 디클러치의 이제 유압 문제,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클러치들이 전부 다 조금씩 그을르면서 클러치 간극이 엔드플레이가 너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디스크를 전부 다 교환했고, 또 저희 판단으로는 주행거리가 좀 짧은 차량인데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는
아마도 메카트로닉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또 메카트로닉을 봤을 때도 키로수 대비 조금 의아할 정도로 좀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메카트로닉까지 지금 교환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이 8단 자동 변속기들이 모든 차량들을 다 메카트로닉을 교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는 어느 정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서 한번 수리해서 차주분이 이제 문제 없이, 또 최소한 지금까지 타신 키로수만큼 그 이상 타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한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메카트로닉 교환했지만, 메카트로닉이 문제가 없는 차량들은 메카트로닉을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차량을 메카트로닉을 다 바꾸는 건 아니에요. 메카트로닉을 바꾸게 되면 비용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메카트로닉을 안 바꿔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8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이제 바꿨지만, 지금 잠깐 시운전 해보고 뭐 상태 봐서는 전혀 문제가 보여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후진도 조금 늦었었고, 그 다음에 3단 쪽 클러치가 좀 문제가 있죠. 3단 쪽에 슬립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증상은 전혀 발견이 되질 않고 있네요. 네, 수리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차주분한테 조금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차주분한테 빨리 전화 드려서 이제 출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랜드 체로키를 타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에러 코드라도 좀 찍어 보시고, 그 에러 코드가 뜬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변속기 전문점에 가셔서 꼭 점검해서 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왜냐면 그냥 괜찮겠지 방치하고 타시다 보면 나중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 차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데 어디든지 가셔서 진단기 한번 물려보시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WK2 중에서도 연식이 2018년 2017년 이후 모델부터는 젠3 모델 2017년 이후 모델들은 5mm 진단기로 진단이 안 되고, 이 집 크라이슬러 전용 진단 포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간혹가다 그냥 일반 5mm 단자로 진단을 하게 되면 또 검출이 안 되는 코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일반적인 OBD 단자는, 이 WK2는 일반적인 OBD는 운전석 왼쪽 발 무릎 밑에 쪽에 하단부에 OBD 단자가 있는데, 그 OBD 단자 말고 8핀과 16핀 맞나? 전 이 두 개 핀으로 이어져 있는 그 단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수석 쪽에 있는 센터 콘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단자를 꼭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OBD 단자로는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차량은 이제 수리가 다 잘 됐으니까 출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쟁이였고요. 앞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